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중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인명피해 유무와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도 체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합법 체류자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으로 일할 경우 추방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캘리포니아 남부에 비가 내리고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LA 한인회에 한인들이 보내주시는 LA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다른 항공기 추락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로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퇴근 시간 번화가에 추락한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을 나서는 주민들의 뒤편으로 갑자기 커다란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번잡한 거리의 건물 위쪽으로는 거대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동부 시간으로 6시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동쪽 루즈벨트몰 부근에서 중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한 콘맨과 루즈벨트 길 부근은 폭발에 이어 발생한 화재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was in shock. I'm still in shock. Like, this is insane. I could see it's a big ball of flames in the sky. Literally, you heard a loud bang. It shook the entire building. The whole building shook. 사고 항공기에는 최소 2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1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항공기가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브랜슨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s of right now, we have no reports on the number of fatalities. So right now we're just asking for prayers for any and everyone who may have been affected. 경찰과 소방국은 이번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졌던 비행기 충돌 사고 당시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당시에 헬기가 너무 높게 날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화면 왼쪽에서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날아오다가 밝게 빛나던 여객기와 충돌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여객기와 헬기가 모두 강으로 떨어집니다. 공항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서도 여객기와 헬기가 낮은 고도로 날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들면서 새로운 영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사고 당시 군용 헬기가 60m로 돼 있는 고도 제한보다 훨씬 높게 날고 있었다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사고 헬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 중이었는데 허가받은 경로와 고도를 벗어나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was clear about that. Someone was at the wrong altitude. The investigation will help us understand that. Was the Black Hawk too high? Was it on course? 야간 투시경을 쓰고 훈련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Night vision goggles are kind of like looking through a couple of tubes. Though they help enhance the night vision, they also restrict your ability to look far and wide. 워싱턴 공항 주변 저고도 헬리콥터 비행도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헬기와 여객기에 탔던 총 67명 중에 41명만 확인이 됐다면서 여객기를 땅으로 들어올려서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가 붙잡혔다고 백악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나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다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발표장 뒤 화면으로 체포 당시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SNS에 이 남자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법안으로 범죄 경력으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서 가둘 수 있도록 한 법에 서명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Traffickers, child predators, terrorists, and murderer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we're loading dangerous and illegal aliens into military aircraft and flying them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를 가둬두던 쿠바 관타나모에 불법 체류 외국인 3만 명을 가둘 시설을 준비하도록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하루 1,000명 안팎이 체포되고 있는데 범죄 전력자 외에 서류 미비자들도 대거 붙잡히고 있는 만큼 범죄 경력이 없는 한국 국적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검거에는 최대 1,100만 명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17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적자의 아이스 체포 사례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아이스가 합법 체류자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유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법으로 노동에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추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 비자 소지자인 유학생이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이스는 유학생 비자를 갖고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면 신고해달라는 공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를 넘어 합법 신분 체류자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합법 체류자들도 비자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 중심가에서 기상악화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시 응급의료 서비스국은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입구 쪽에 대형 가로수가 쓰러지며 도로 위 차량을 덮쳐 탑승객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다행히 부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평소 통행량이 많은 키야모쿠 길 양방향이 모두 폐쇄되면서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캘리포니아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폭풍 전선이 접근하면서 일부 지역에 폭우와 돌풍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변과 밸리 지역에는 최대 1인치, 산악지대에는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화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수요일에는 6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LA 대형 산불 지역에선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경찰이 대낮 길거리에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8일 낮 12시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와 에지몬트 스트리트 인근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느닷없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명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한 남성이 뒤에서 접근해 여성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 남성으로 키 5피트 6인치, 몸무게는 약 180파운드로 추정되며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어젯밤 11시쯤 레이크 포레스트 2만 1000블락 카멜리아 길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지붕 위로 치솟는 등 주변 건물까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가 지원까지 요청해 화재를 진압했는데 소방대원들은 불탄 건물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숨진 주민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쓰레기를 수거하던 트럭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 직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와이톨 경찰은 지난 수요일 쓰레기 수거 트럭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해 주변에 있던 직원이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일어난 이번 폭발로 경찰서의 총격 감지 시스템까지 발동했고 주변 주민들이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쓰레기 트럭에 투척한 산소 탱크가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바로 진압됐지만 경찰은 스프레이캔이나 배터리 등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선 절도 용의자가 다리 아래 숨어 있다가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켄터키주 코빙턴 경찰국은 지난 27일 차량 절도 용의자인 38살 남성 조슈아 베이커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브렌트 스펜스 다리 아래 지지대 사이에 몸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드론과 구조보트를 동원해 수색을 벌인 끝에 다리 아래 숨어있던 용의자를 포착했습니다. 다리에 끼어 도망갈 곳이 없었던 남성은 경찰에 의해 4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된 뒤 차량 강탈과 기물 파손, 그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켄턴 카운티 검찰총장은 용의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이튼 산불을 피해 대피령이 내려졌던 한 주택 밑에 숨어있던 대형 곰이 구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동물국은 전력 복구를 위해 작업에 나섰던 유틸리티 업체 직원들이 대형 곰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대형 곰의 무게가 약 525파운드로 보여 마취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곰을 가둘 수 있는 베어 트랩을 설치하고 음식으로 유인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은 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에 GPS를 부착해 야생으로 풀어줬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에는 현재 한인들이 보내주시는 LA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사시는 박경희 님이 $1,000, 강드림재단에서 $10,000, 올림픽 장로교에서 $1,000, 한국외대 남가주 동문회에서 $100,000, 폼사무에서 $4,050, 법보선언 가든그로브에서 $3,375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129,125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자 미국 정부가 중국이 수출 금지 반도체를 몰래 쓴 건 아닌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를 밀수한 건 아닌지 검증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미국에 울린 경종, 인공지능 분야의 스푸트니크 충격.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이 출시 일주일 만에 챗GPT를 밀어내고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한 이후 나온 반응들입니다. 챗GPT의 5%에 불과한 개발 비용에 저사양 반도체를 썼는데도 무시 못할 성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딥시크가 밀수 반도체를 썼다거나 첨단 반도체 5만 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잇따랐고 결국 미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밀수해 들여왔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They were able to create things dirt cheap. How? By leveraging what they've taken from us, stolen from us. 딥시크사는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 AI 모델에 직접 반도체를 밀수하거나 기술을 훔쳤냐고 묻자 터무니없는 주장, 도둑질이 아닌 실력과 혁신의 성과라거나
기술 봉쇄에 맞서 중국산 반도체 활용률을 82%까지 높였고 압박을 추월의 기회로 삼는 게 중국의 힘이라고 답합니다. 관영 매체들도 서방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기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Prohibiting certain types of graphics cards of being sold into China, they came up with a lot of optimization techniques. 미국 국방부와 의회, 기업 등이 데이터 유출 우려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EU도 규제 검토에 들어간 데 이어 우리 정부도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딥시크 본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 새로 나온 중국의 AI 모델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30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가 거센 범용 메모리 실적이 부진했고 AI 가속기형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실적 기여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25년 1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HBM3E의 개선 제품 계획 영향이 맞물리면서 HBM 수요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당초 전망을 소폭하여야 한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PC 제조업체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는 데다 데이터 센터용 수요도 이연되면서 1분기 메모리 업황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1분기 말부터는 5세대 HBM 성능 개선 제품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8단짜리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을 얻었다는 일부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가성비 AI 모델이 전 세계 AI 업계에 충격을 미친 가운데 연휴 후 처음 개장한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9.8%, 삼성전자도 2.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비싼 엔비디아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의 제한된 정보로는 딥시크의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장기적인 기회 요인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시장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사흘 전 일본 수도권에 있는 한 도로가 갑자기 움푹 꺼지면서 70대가 몰던 화물차가 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에 생긴 구멍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게도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약 20km 떨어진 일본 사이타마현. 교차로 한복판에 직경 40m, 깊이 15m의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처음 땅이 꺼진 건 지난 28일로 10m 크기 구멍이 생기면서 70대 남성이 몰던 2톤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다시 도로가 주저앉아 구멍 하나가 더 생겼고 결국 두 구멍 사이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거대한 땅 꺼짐이 만들어졌습니다. 度重なる陥没によりこのような大きな巨大な穴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차량 적재한 부분은 꺼냈지만 운전석은 토사에 묻힌 상태라 운전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래된 하수도관이 파손돼 지면을 지탱하던 흙더미가 빨려 들어가면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安全な場所から重機を使用してスロープを作り投入する方針で進め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 도로 추가 붕괴 우려가 커 지역 주민 200여 가구에는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함몰된 도로 아래로 하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인근 주민 120만 명에게 목욕 세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근 대중목욕탕은 물이 없어 씻지 못하는 주민들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水道が普通に不自由なく使える普通の元の暮らしに戻れたらなと願ってます。 통신선도 끊겨 인터넷과 전화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설날을 맞아서 LA 한인타운에선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설날을 맞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LA 한인회는 LA시와 한미은행 후원으로 타코이마 시티홀에서 쌀과 컵라면, 냉면, 과자 등 한국 식료품과 핸드크림과 클렌징 티슈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메디컬 그룹인 센터 메디컬 그룹이 설날 연휴를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부에나파크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떡국떡 300인분과 구디백 그리고 무릎 담요를 나눠줬으며 또한 어르신 300명에게도 떡국을 대접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중고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반 교사의 추천서와 학생들의 발표와 파워포인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상식은 6월 2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실시되며 대상은 $500의 상금과 학생 통역사 위촉장이 수여됩니다. 워싱턴 오토쇼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오토쇼에는 테슬라와 그에 도전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라인업이 소개됐으며 1961년 콜벳 등 클래식 자동차들도 참여해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피바디 에식스 박물관 내 6일중 갤러리 재개장을 앞두고 한인들이 후원금 모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한국 최초의 서구 유학생인 6일준의 갤러리가 18년 만에 재개장한다며 원만한 전시실 운영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무엇보다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